김대중 대통령에게 내가 특별하게 저 양반은 우리 정치인 중에서 위인이다 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우리 정치 지도자, 특히 저 대통령 가운데는 세 분이 가장 큰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조봉암 그 당시에 공산당 했던 분인데 공산당을 청산하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단 말이죠. 그분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어요. 공산당 했던 분이에요. 농림부 장관을 기용을 해가지고 토지개혁을 했거든. 성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민정이양 해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럴 때 동아일보 사장하는 최두선 씨를 딱 국무총리로 완전히 수습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 양반은 이북에 대해서 햇볕 정책만 얘기하면 그건 빨갱이 친북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 비서실장,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을 비서실장을 딱 시켰어. 김중건. 통일부 장관 극우파 강인덕 씨를 딱 시켰어. 그러니까 강인덕 씨가 햇볕 정책 세일즈하러 다니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치의 예술입니다. 포리티컬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래의 정치인들은 전부 지 새끼 챙기느라고 정신없지 이렇게 크게 적장도 끌어다가 자기 장수를 만드는 이런 예술이 메말른 지금 정치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후배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정치는 작품을 만드는 거다. 작품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무슨 작은 걸로 무슨 사탕발림으로 해서 정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큰 거보를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저 이승만 대통령 한미 방위 조약을 딱 체결해 가지고 우리 70년간 우리 한반도가 그래도 동북아가 안정적인 입장에서 서로 지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작품이죠.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막 경제 발전을 시키는 이 작품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정보 고속도로를 막 깔아가지고 IT 시대를 갖다가 바꾸도록 만드는 그것도 작품이죠. 말하자면 이런 세계적인 변화 시대에 적응해서 작품을 자꾸 만들어가야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나는 우리 정치인들은 좀 배우자. 제일 처음에 그 양반은 국가정보원이 과연 지금 같은 국가정보원이 필요하겠느냐 하는데 회의를 많이 가지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셨는데 국가정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해왔기 때문에 무슨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권 개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운영이 됐지 국가정보는 필요한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도 얘기해요. 그렇지. 정보는 국력이다 이거예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의 튼튼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국력이라는 말을 그 양반 휘어로 쓰셨어요. 그게 우리 원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안을 내놨어요. 해외 정보 그래서 다 강화시키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이권 문제 이런 것은 전부 없앴어요. 대공수사는 강화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고 특히 중요한 거는 영어로 문제는 뭐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로 바꿨어요. 그 전에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는 뭐냐? 기관이야. 버티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데 서비스예요.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겠다. 그래서 NIS입니다. 지금 영어로 줄이면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 첫째, 그 당시에 IMF 이후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너무 산재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취약하고 이제 파산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농협과 수협과 축협을 합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중앙에는 합칠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지방에 다 그 텃세하는 사람들이 농협, 수협, 축협 다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어요. 아직 지방이 합치지 않으니까 중앙이 합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부장들이 나한테 딱 와서 자기들에게 맡겨라 이게요. 이 사람들 다 약점이 있으니까 딱 장악해서 합칠 수 있다 이게요. 나는 그 말만 듣고 좋다. 그래서 딱 보고서 써가지고 가져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수습하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눈을 딱 감고 있더니 이 위원장, 우리 이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요? 딱 그러더라고요. 내 그 순간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 응? 강압적으로, 응? 이거 합치는 거, 정보기관의 힘으로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돼? 그건 날 보고 눈을 감고 있더니 우리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내가 이거 합치는 것만 생각하고 난 옛날로 돌아간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두 번째, 김정일이가 탈장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근데 우리 참모들은 전부 김정일이가 주석이 된다. 당의 주석이 돼. 국가 주석 된다. 막 연구소 보고서를 써서 막 올려. 근데 해외에도 뭐 그런 정보가 막 들어왔어. 그래서 나도 그런 정보를 다 종합해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나도 조금 찜찜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 보고 그 황장엽 씨가 여기 계신데 황장엽 씨 의견을 한번 듣고 오라고 그랬어요. 황장엽 씨 찾아가서 의견을 들으니까 황장엽 씨는 이 주석 안 합니다. 예? 왜 책임을 지려고 그럽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직책 하나 만들 겁니다. 국방위원장 이런 거 만들 겁니다. 나는 우리 실무자도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 그래서 보고서를 썼는데 위에는 국가 주석 된다, 당의 주석 된다고 쫙 써놓고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황년효 씨 의견,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장이 되고, 국가 주석, 이제 말하자면 주석 대리는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시킨다 이렇게. 그 보고서 올렸어요. 그 내가 가지고 갔어. 딱 에서 빼드렸더니 영문이 딱 보더니 눈을 딱 감고 가만히 나는 황장엽 씨에게 손들어주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안을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 한 것에 불과한데 딱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어렵지 않냐. 어려운데 왜 책임을 지려고 그러느냐.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권력만 장악하면 됐지. 그래서 내가 한 방 먹었어. 정보 판단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 내가 정보 보고를 가져가서 보고를 하면 그냥 보고서 맞아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딱 생각했다가 딱 찔른다고. 그 서로 토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에게 장점이 있어. 그냥 넘기는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 이의를 제기를 해요. 토론을 해서. 일컨대 그 양반의 최초의 통일이 3단계였습니다. 처음에 있다가 연합, 연방, 통일
이렇게 3단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용구 통일부 장관이 딱 갔어요. 그 양반은 2단계입니다. 전압밖에 없어. 그리고 통일이요. 그러니까 왜 연방을 빼먹었냐고. 그러니까 이용구 그때 통일부 장관이에요. 연합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데 연방이 되려면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왜 우리가 지금 틀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렇게 가도록 자꾸 강제합니까? 그건 정책이 아닙니다. 연방이 될지 뭐가 될지 그건 그 사람들의 결정을 해야지. 33년 40년 우리는 그때 다 죽었는데 왜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로 가도록 우리 후손들이 그걸로 가도록 합니까? 연합도 지금 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선 연합해 놓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그 사람들이 결정도 하지. 왜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 못하고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지금 DJ 3단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건전한 토론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경직된 대통령이나 경직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게 굉장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보고받고 그냥 다 그렇게 가고 안 되고 찌를 걸 찌르고 토론하고 거기서 해담을 찾아야죠. 우선 역사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진로를 결정하라 이거지. 그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반보만 앞서가라 이게. 한 보씩 하면 국민이 못 따라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차질이 난다 이거. 반보. 실천하는 걸 반보씩만 가라 이게. 응? 그다음에 그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원칙만 주장하지 말고 장사꾼의 입장으로 돌아가라. 이걸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렇게 상업적 판단을 한번 대입해봐라. 삼김이 있어요. 김영삼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분입니다. 김종필 서울대학교 중퇴해가지고 사병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김대중 서울대학교 근처도 못 간 목상밖에 졸업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또 이 토론 또 이런 정책 결정 세 분이 거꾸로야. 고등학교밖에 목상 나온 사람이 제일 우수하고 그다음에 JP가 중간에 퇴학하는 사람이 그다음으로 우수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얘기가 꼭 무슨 대학을 졸업을 해야 현명하다, 능력 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이건 아니다 이거요. 목상밖에 안 나왔지만은 언제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꾸 판단하고 이런 사람과 이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대통령 대학을 나왔지만 그래도 노력한 사람과 대학을 완벽하게 나왔지만 아무것도 공부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죠. 재밌죠? 응? 그런 분석한 사람이 없어. 나 그때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불을 한번 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장하도록 만들면서 가는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지. 그때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만큼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하느님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그때는 too early. 정책이 좋은 거 많이 세웠어요. 그때 북한과 남북 교류, 남북 협상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극을 받아서 7.4 공동성명을 하게 됩니다. 배운 거예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게 굉장한 국민적 호응을 받으니까 내가 그거 착안을 못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착안해서 국토통일원을 만들고 나중에 7.4 공동성명까지 가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얘기를 이분이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극을 준 것이 여기에 도움이 됐다 이게. 그러나 이때 이것을 맡아버리려고 가면은 그 모든 구조가 이게 성숙하도록 아직 빨랐다 이게. 나는 그것도 그때 오히려 낙선해서 힘 있는 여당에게 자극을 준 것이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IMF까지 와가지고요 누구도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수습할 때도 적장을 자기 장수로 썼어요. 누구냐? 김용환이라고 국민회의인데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재무장관 한 사람이고 아주 유능한 경제관료입니다. 이현재가 한 콤비예요. 그걸 다 기용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수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방에 있는 장수들을 다 자기 수하로 끌어서 이 위기를 해소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김용환 씨 놀려줬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김대중의 복심이 됐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모셔본 분 중에서 제일 유연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IMF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그때 IMF 해결하는데 말하자면 직책은 안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야? 이현재, 진념 이거 다 자기가 데리고 있. 그때 다 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재밌고 멋있게 보냈는데 내외분이 다 우리 내외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나중에 이호 여사도 북한을 갈 때 많은 사람이 동반하기를 기대했는데 이호 여사 우리 집사람 딱 데리고 왔다. 하나만 데리고 왔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지. 김대중 대통령에겐 배울 점이 많다고 나보고도 그런 점은 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뭘 하나 설득을 하려면 불러요. 우리 내외를 불러. 같이 밥 먹고 아침에. 예?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를 다 한다고. 그럼 참 그분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요. 이게 칭찬만 하면 또 안 되니까 흥분이니까. 나중에 역시 참모를 잘못 써가지고 무슨 아들 무슨 보물선 사건 무슨 게이트 진승영 게이트 무슨 게이트 그래갖고 굉장히 고민하시지 않았어요. 또 국정원 사람도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이 또 무슨 그냥 막 폭로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떠난 후이기 때문에 내가 발본색원 못한 것이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말하자면 험집을 많이 낸 것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어떤 분도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역사에서 제일 많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다.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자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질 때 내가 자꾸 그런 거죠. 신격화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지. 이분은 07 과삼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공만 있지 관은 없는 것처럼 만들면 이건 그 기념관이 실패한다. 내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도 이분도 09 과일이라도 과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신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점도 우리가 딱
이 큰 흐름 속에서 묻혀서 가지만은 그런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